네, 이어서 뉴스 프라임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비상장 기업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와우온 김양미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모의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네, 영광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뉴스프라임 오늘 네. 첫 해에 또 이렇게 새로 개편돼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이 벤처, 또 스타트업, 또 비상장 기업 소식을 전해 주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와우온 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일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네. 저희가 벤처 스타트업 비상장 기업들을 재미있게 한번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벤처 기업들의 단신이라든가 스타트업 소식, 그리고 비상장 기업들의 준비되는 상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도 사실 벤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업계의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 자부하고 어쨌거나 좀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의 포부가 너무 멋지셔가지고요. 저도 너무 좋은데 이 와우원에 관해서 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와우온은요, 2012년도에 사실 설립을 됐습니다. 네네. IT 기업, 특히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으로 출발을 해서요. 네. 주로 다루는 기술은 이미지 인식이라든가 AI, 그다음 증강현실 AR, 그다음 빅데이터,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들을 다루고 있고요. 네. 현재는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 컨텐츠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PPL 상품 쇼핑 앱 와우온 같은 이제 저희 사명과 똑같은 서비스명 와우온을 지금 준비를 하고요. 아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자료 화면으로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봤을 때 우리가 저 여배우가 입고 있는 옷이 궁금하다.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찍어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자료 화면은 저희가 MBC와 함께 2017년도에 프로토타입을 한번 시범 서비스로 네. 테스트를 했던 화면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직접 집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네. 이렇게 그때는 이제 화면을 흔드는 게 그러니까 위챗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때문에 네네. 좀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서비스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바로 그 시간 실시간으로 PPL 상품들의 정보를 그러니까요. 획득을 하고 오. 거기에 결제 정보를 넣고 주소 정보, 배송 정보를 넣으면 오. 바로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오. 이커머스와 그러니까 이커머스 중에서도 또 네. M커머스라고 하면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을 그쵸. 활용하는 M커머스를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티커머스도 있겠고, 뭐 라이브 커머스 여러 가지를 통칭을 해서 또 하나의 뭐 모바일 커머스라고도 좀 부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MBC 드라마와 네. 좀 이렇게 협업을 먼저 해봤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조금 더 작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MBC 드라마에도 있었고요. 네네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케이블 TV에도 좀 있었고요. 음. 예능 프로그램에도 좀 있었고 네네. 하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은 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케팅을 위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만 저희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 그 고객 서비스, CS라든가 물류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확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투자를 좀 유치를 지금 하기를 준비를 하다가 맞아요. 그런 유치가 조금 좀 딜레이가 좀 되면서 저희가 다시 이제 기술을 다시 2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찍으면서 하고 검색까지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아니면 네. 다른 그 사이트로 또 연동을 시켜줄 수 있게끔 어. 검색 엔진까지 저희가 장착을 해서 이번에 이제 올 상반기 중에 네. 서비스를 그랜드 런칭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와우원 앱 자체가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면을 통해서 저 상품이 궁금했을 때 그걸 어떻게 좀 검색을 하게 될지 좀 구체적인 그 앱 사용 방법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의 기술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요 네네. 이미지 인식 기술입니다. 이 이미지 인식 기술은 실은 AI, 그러니까 센서에 들어가는 기술이라서 사실 많은 그러니까 그 고도의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하이테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다루면서 네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이미지 인식, 그러니까 화면에 그냥 그 화면을 찍으면 그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저희가 바로 추적을 해서 아. 그 상품 정보를 올려드리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요, 네. 이것을 그 컨텐츠 커머스, 아까 이제 이커머스의 그 부분에서도 뭐 M커머스다, 뭐 T커머스다, 맞아요. 라이브 커머스다, 그러니까 분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미디어 커머스라고 해서 저희가 또 많은 이제 각광을 좀 끌었는데 저희는 맞아요. 컨텐츠 커머스, 그 컨텐츠 컨텐츠와 커머스. 연동이 되는 커머스라고 해서 저희가 컨텐츠 커머스라고 분야로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뭐 티커머스는 리모컨을 통해서 주문을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면도 있고 네, 또 이제 맞습니다. 포털 사이트 통해 검색을 하다 보면 지쳐서 또 안 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바로 화면을 찍어서 하니까 구매 이 전환율이 훨씬 네. 더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와우온 서비스를 좀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 좀 만드셨을까요? 제 인생 자체가 저희 이 상품,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고안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네네. 뭐 간단하게 이제 방송과 유통과 IT의 융합에 제가 이렇게 지그재그를 좀 걸었거든요. 아. 첫 번째는 저도 그 SBS, MBN의 네. 방송 PD로 그래서 네. 방송의 어떤 멋지세요. 인프라를 이해하기도 네네. 하고 네. 어떤 미디어의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을 좀 있었고요. 네네. 케이블 TV 출범과 함께 또 우리 홈쇼핑, 우리나라 이제 홈쇼핑, TV 홈쇼핑이 그쵸.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홈쇼핑에서 제가 또 PD로 가게 됐습니다. 네네. 그게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또 일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홈쇼핑 방송도 우리 뉴스프라임처럼 늘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또 소비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이해하는 여자 PD가 좀 필요하다 해서 CJ 홈쇼핑에 사실 잠깐 몸을 담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한 어떤 방송의 환경과 이 또 그 유통의 그 좀 더 디테일한 산업을 보게 되었고요. 네네. 또 그런 과정들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방송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IT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고 특히 2004년도에는 IPTV 출범과 함께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IPTV로 이렇게 시청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실 텐데요. 네. IPTV 출범과 함께 결국은 티커머스에 대한 꿈을 좀 갖게 되고요. 네.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네. 티커머스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채널형 티커머스와 연동형 티커머스인데요. 네. 채널형 티커머스는 저희가 지금 또 이제 홈쇼핑 채널사들이 지금 또 홈쇼핑과 똑같은 그 스타일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티커머스의 꽃은 사실 연동형 연동형이죠. 티커머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앵커께서 입고 계신 옷이라든가 착용하고 계신 주얼리라든가 네네. 이런 것을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어. 꿈의 상거래가 실은 실현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고자 창업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는데 사실 지금도 네. 그런 서비스가 잘 나오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아마 리모컨으로 이렇게 그 상품을 구매하고 맞아요. 하는 상거래 행위가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티커머스 시장에서의 솔루션을 파는 것은 그러니까 솔루션만 파는 IT 기업으로서는 한계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앱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 상품들도 유통을 했었고 그다음에 IT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무대를 좀 옮기자 해서 했고 그것을 융합한 서비스로 해서 와우온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본인의 직업 인생 자체가 방송과 유통 그리고 뭐 IT 융합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업계에 약간 선구안을 좀 가지고 계시고 선구자 역할을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토대를 어느 정도는 잡아주신 게 대표님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스타트를 했을 때는 조금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네. 기업들은요. 형성돼 있는 시장 속에서의 혁신을 구가해야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시장이 아직 성장하고 완전히 그 익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솔루션을 좀 맞아요. 같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핵심적인 키워드와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기술들을 찾아 나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근데 그 속에서 저희는 그 시장을 더 좁게 보지 않고 네. 아예 융합을 해서 큰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실 좀 그 도전을 했던 것이 네. 좀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네. 오히려 시장을 보는 눈도 또 커지는 것 그렇죠.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인맥과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도 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학가에서도 융복합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조금 많이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인데 훨씬 더 이전에 융합과 융복합을 외치셨던 우리 대표님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좀 다양한 인맥 또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좀 가능했다. 이 말씀이 조금 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앞서 이제 콘텐츠 커머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느 분야 간에 좀 융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대학가라든가 네. 인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AI, 그렇죠. 저희 이세돌 어. 그 구단과의 네. 저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네.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하는 데는 사실 약간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보면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고 저희는 이미지 인식 분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뭐 2017년, 18년 이 서비스를 할 때만 해도 당시에도 우리나라 이미지 인식 쪽보다는 음성이나 다른 이것을 다루는 응용 기술 쪽에 그리고 원천 기술 쪽에 많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지 인식 기술은 상대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가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서 뭐 CCTV에 도둑을 경기장에서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듯이 네. 이미지 인식 기술이 중국이 사실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돌파하고자 자체에서도 좀 연구 인력들을 좀 보강을 좀 했었고요. 네. 그랬는데 AI에 대한 오히려 두려움들이 더 많아서 그런 건지 이것을 연구 인프라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굉장히 이제는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AI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데 우리 젊은이들과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좀 응용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컨텐츠 커머스는요. 맞아요. 네. 이커머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티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여러 가지 상품, 그러니까 이 커머스의 그 세분화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컨텐츠 커머스는 바로 그러니까 따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예능, 드라마 내지는 우리 이런 보도,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과 함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네. 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커머스가 컨텐츠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동시에 마케팅에 대한 접목을 시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약간의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PPL 광고라고 하는 네.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의 약자인데 PPL 광고 좀 이제 거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수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저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 PPL 상품을 바로 구매하겠다가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PPL을 접목을 한다든가 그 컨텐츠와 함께 그 광고이긴 한데 아주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 상품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컨텐츠 커머스입니다. 웹드라마 같은 경우들도 컨텐츠 커머스에 해당이 되고요. 근데 지금 뭐 작년에 특히나 재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K 컨텐츠의 성공들을 바라보면서 네.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네. 발 없는 오징어 게임이 전 네. 세계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60억 그 아. 예, 어. 그 뭐 뷰를 지금 달성을 하기도 네. 하고 네. 예, 전 세계 한인들이 다들 즐겨 찾는 컨텐츠가 됐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뭐 파친코라든가 뭐 맞아요. 지옥이라든가 맞아요. 뭐 네. 우영우라든가 좋은 컨텐츠들의 성공 사례들을 보는데요. 네. 그런 것들에다가 우리나라의 마케팅과 그리고 이 상거래 예, 아. 커머스를 좀 같이 응용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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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품들과 함께하는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음흠. 우리나라 그 상품과 서비스의 글로벌 전략을 조금 더 크게 그쵸. 예,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K 컨텐츠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컨텐츠 커머스가 국제적인 네, 최고의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티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또 미디어 커머스를 통칭하는 게 바로 이커머스인데요. 이 이커머스 분야와 콘텐츠 분야, 또 광고 분야가 함께 융합이 된 게 콘텐츠 커머스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K 콘텐츠의 좀 위상이 상당히 높죠. 맞습니다. 이 흐름, 이 기조를 타고 우리나라 커머스 시장도 같이 발걸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새해지 않습니까? 2023년이 와우온의 새해 비전과 계획은 좀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지금 저희 앱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마지막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랜드 런칭을 좀 하고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 방송사는 사실 뭐 KBS, MBC, 종편사 등등이 그 방송사의 광고 수익이 많이 좀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NBN도 사실 예, 먹거리를 고민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방송사의 수익원이 뭔가 이렇게 다양화된 상거래 커머스를 통한 좀 수익 모델 다변화를 통해서 예, 방송사와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의 또 포부이기도 하고요.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OTT라든가 글로벌 컨텐츠의 막 날아가는 그 거인의 날개 위에 저희가 좀 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컨텐츠와 함께 글로벌 OTT와 함께 서비스를 좀 해서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는 것이 저희의 네. 비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KBS, MBC 이런 회사들과 좀 협력을 해서 중장년층도 조금 섭렵을 하시고 또 이제 OTT를 많이 보는 MZ세대 또 마음도 조금 사로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나가서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좀 이 글로벌적 시장도 좀 개척하시면서 세 마리 토끼 다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벤처 스타트업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3년 이 벤처 뭐 스타트업 이쪽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희도 지금 업계에서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들로 결국은 2022년에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상했듯이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둔화가 되는 그 시장이 될 것이라고 네. 예측을 했듯이 저희도 이제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제 저를 비롯한 우리 그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정말 마른 수건 짜듯이 더 열심히 예,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난해를 잠깐 좀 돌아보면요. 이 회사 이름들은 좀 저희가 좀 네. 되도록이면 거론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네. 그 심부름 해주는 서비스가 원래는 유니콘이었다가 네. 2천억 원 정도로 시총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음흠. 신규 투자를 유치했는데 네. 그 전에 시가총액보다도 줄어들어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OTT나 미디어 시장이 지금 굉장히 그 다변화가 되고 있고 그쵸. 급변하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OTT 그 플랫폼인 왓챠나 경우는 자금을 조달을 목표했던 것에 그 10분의 1도 못 되는 가격을 조달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투자의 빙하기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는 그런 어차피 경기 전망을 가지고 투자나 그다음에 몸집
부풀리기 이런 등등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경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든가, 그러니까 회원수, 뭐 MAU, 그러니까 뭐 DAU 이런 DAU. 이런 네네. 부분들, 뭐 그러니까 유저들을 확보하는거나 회원수 확보로 투자를 더 유치해오는 시장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네. 올해는 재무제표,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수 중심의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유니콘의 4곳 중에 3개, 그러니까 4분의 3에 해당하는 유니콘들이 대부분 내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글로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분석을 해보더라도 내수형 기업보다는 네. 왜 그 수출형 글로벌한 기업들이 매출이나 고용 창출 면에서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글로벌화 시장을 조금 더 넓혀서 네. 나가야 되니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럴수록 사실 신규 그 상장 시장도 증권의 그 침체와 함께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업자들의 엑시트 할 수 있는 방법들의 가장 큰 게 상장과 M&A인데요. 네. 상장 시장은 증시 약세장에 의해서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요. 네. 앞으로는 M&A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차피 대기업들도 여기에 가세를 해서 아마 M&A 시장이 좀 큰 시장이 서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 2023년 벤처 스타트업 전망을 마른 수건 짜듯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셔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그야말로 좀 투자의 빙하기가 조금 도래한 이 업계 상황에서 그래도 좀 돌파구를 좀 찾아주셨는데요. 이 유저수 확보보다는 이 매출과 또 재무제표, 내실 경영과 실적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또 M&A 시장 조금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좀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네. 올해가 이제 시작하기 전인 지난 12월 27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그 업무보고,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첫 번째 그 이벤트였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정권 초의 신년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 내용들을 잘 주시를 하고 경영에 준비를 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저희가 오늘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일단 그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도 기업인 출신이라서 굉장히 그 큰 포부와 디테일한 계획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이번 업무 보고의 주제들, 키워드를 좀 보라고 하면 네. 디지털, 딥테크, 글로벌, 민간 주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이제 문제의식을 좀 던졌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천억 벤처 기업들을, 그러니까 천억이 넘는 벤처 기업들을 모아서 하나의 예를 들면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기업을 놓고 평가를 하면 네. 고용은 1위입니다. 음. 그리고 매출은 3위 정도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에 비해서도 네. 굉장히 막강한 경제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많은 이제 창업 벤처들을 위한 그 지원 정책들을 한 후에도 불구하고 유니콘이 사실 11개가 22개까지는 됐습니다. 네. 지난 이 3년의 결과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이 그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 그 이영 장관의 이제 포부를 밝힌 것은 창업 대국을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유니콘 100대 기업에 3개를 넣겠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의 목표를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니콘도 100개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들로 이제 포문을 열었고요. 네. 그 상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보적인 기술, 아까 키워드를 디지털, 딥테크,
글로벌 그리고 민간 주도라고 했듯이 네네. 초격자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5년간 유망 스타트업 1,000개를 선별을 해서 네네. 초격차 1,000+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요. 와. 5년 동안 기술 사업화, R&D, 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 수단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그 스타트업을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펀드들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펀드는 이제 루키 리그라고 이름을 하고요. 음. 현재는 이제 민간에서,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그 육성 사업에서 민간 주도로 해서 모태 펀드가 씨앗이 되고 거기에 이제 현재까지는 6조 8천억 정도의 지금 규모를 네. 8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어. 하는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국내 자태 글로벌화를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로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영내를 완전히 글로벌화하겠다 해서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도 유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창업 진출이라든가 펀드를 활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축제가 컴업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 그 컴업 축제를 세계 5대 행사로 키우겠다고 하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벤처나 스타트업의 그 혈액과 같은 자금인데요. 맞아요. 이런 펀드들을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하도록 여러 가지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는 가장 큰 보신 사실은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늘 이야기하듯이 에어비앤비나 우버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서비스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우버 같은 서비스는 우리가 안 되는데요. 이런 규제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규제 해소를 정말 혁파라고 하는 좀 더 공격적인 단어를 활용을 하면서 네네네. 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하는 그 포부를 밝혔고요. 네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을 그러니까 오는 3월 정도에 발표를 하려고 하고 벤처 붐업을 위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장관이 좀 기업인 출신답게 여러 가지 좀 알뜰살뜰하게 좀 포부를 좀 다져 오신 것 같은데요. 유니콘 기업을 2027년까지 글로벌 유니콘 100대 기업에 3개를 넣자 이런 포부까지 좀 갖고 있는 게 좀 상당히 눈에 띄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요. 벤처기업 협회장도 입장을 좀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좀 내놨을까요? 네, 매년 사실 이제 이 경상권 그 벤처기업 협회 회장께서 그리고 그 매년 이 협회에서는 신년사를 좀 발표를 합니다. 네. 가장 이제 큰 우리 벤처 스타트업의 대관을 하는 이익 단체로서 그런 내용들을 내는데요. 여기도 사실은 그 키워드가 결국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을 위해서 업계가 벤처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우리 벤처가 나서야 된다라고 그렇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은 한국 경제가 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더 기업가 정신으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저희 벤처인들 그리고 스타트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사실 인력입니다. 사람이 구하기가 어렵고 좋은 인력들이 와서 신나게 일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일단 창업하는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이 좀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력들도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미스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가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벤처 기업으로서의 가장 큰 숙제가 사실 벤처 기업의 복수 의결권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아오는 과정 중에 본인의 지분들이 좀 떨어지면서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추진해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수 의결권으로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지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함양도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이 말 중에 글로벌 무대에 K벤처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겠다. 이 말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3년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장을 좀 앞둔 벤처기업 현황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이제 상장 예정 기업들을 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그 내용들은 지금 그 상장 시장 증권 시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상장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상장 예정 기업들 몇 군데와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네네. 계획에 대한 미정이고 아하. 그리고 좀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그러네요.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약간 IPO 시장에서 조금 미루는 그런 기조들이 많았잖아요. 네, 컬리라든가 이런 쪽이 상장을 해가지고 실익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네. 예, 상장을 좀 미루기도 하고 그쵸. 또한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등이 어떤 실적들이 그 상장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사실 우리 벤처 기업들은 실적들보다는 사실 기술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보고 좀 평가를 해줘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또 우리 상장 시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코드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또 많은 그 문제들이 좀 야기가 되면서 올해 거래소에서 이 기술 평가,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의 기술 평가 제도를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개설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하자면 기술의 평가 항목들을 네. 이제까지는 26개 항목에서 한 30개, 35개 항목으로 좀 늘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는 뭐 바이오, 뭐 아까 그 IT 이런 데들은 서로가 다른 종목들. 그 두 번째로 종목들에 따라서 그 평가하는 그 평가 지표들이 달라야 되는데 네. 이제까지는 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을 하고자 하는 좋은 기업들도 사실 거기를 통과하지 못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분야, 뭐 바이오, 뭐 IT 벤처, 뭐 건설, 네. 뭐 이런 쪽 그런 그 뭐 빅테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들을 고려해주는 종목당 그 특성들을 고려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런 그 기술 평가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미리 잡아서 준비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 관련한 기술 평가 제도 개선 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된다면 작년 시장에 비해서 올해 IPO 시장 전망은 조금 밝다고 보실까요? IPO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미지수고 네. 또 안개 속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도 사실 우리 소카라든가 이런 그 좋은 우리 플랫폼 회사들이 그 입성을 했습니다만 공모가가 28,000원에서 네. 23% 낮아진 21,000원 정도의 지금 그래서 2만 원대 오늘 형성이 사실 되겠죠.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시장의 증시 환경에서 현재까지의 어떤 그 투자 유치한 밸류보다도 낮은 이런 점수로 해가지고는 상장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또 투자자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이익을 좀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또한 우리 증시에 계신 투자자 분들에게도 좋은 실적들을 못 부리기 때문에 좀 현재까지는 증시 상황에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나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던 벤처 캐피탈들, VC들도 점점 이제 상장 직전에 사실 실적을 잘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픈을 하기 전에. 근데 이럴 때 들어가야 될 그 그러니까 투자들을 제대로 좀 못 해주는 그러니까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팽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VC들이 대부분 초기 기업에 좀 많이 투자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상장 직전에 좀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투자를 좀 해주면 아마 좋은 실적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조금 어느 정도 말씀은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투자자분들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좀 접근을 할 때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떨까요? 먼저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비상장 시장이 따로 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데서 보면 이제 실적들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MAU라든가 DAU, 회원수, 구독자 수 네네.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 기업들이 사실 몸집 부풀리기를 지난 그 코로나 시기 때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도에는 예,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그렇고 투자 그 벤처 캐피탈의 투자 어떤 양들도 굉장히 컸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도 굉장히 크고요. 근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작년서부터 예, 그 경기 둔화의 조짐과 함께 이쪽 투자 시장이 좀 안 되오면서 벤처 기업들이 좀 좋은 실적들을 내지 못하고 반대로 회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 네. 우리 회 아마 많이 드시는 네. 예, 사이트도 그렇고요. 네네네. 예, 이런 데가 지금 서비스를 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좋은 기업의 M&A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기업계 같은 경우 회를 서비스하는 기업의 경우는 회원 수가 구독자 수가 75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실적들을 가지고 네. 이것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네. 좋은 대기업의 M&A가 될 것이고 그런 기업들을 잘 추적을 해보시면 아마 좋은 투자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또 뵈실 거니까요. 그때 와주셔가지고 도움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해주신 우리 와우원의 김영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